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주차 1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2차 시에서 그죠?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은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그죠? 어떤 수치로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떤 수치로 표시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인데 차트 3이죠. 차트 3인데, 우리 교재는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좀 이래 뭡니까? 여러분 교재를 사셨으면은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교재에서 좀 뭡니까? 첨가된 부분은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정리된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그죠? 수치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잘 안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정리해서 여기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나타내는 대표값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사 평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중앙값, 절사 평균을 그죠? 이제 그 엑셀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엑셀이 계산기라 그랬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산포도가 이제 뭐 산딸기나 뭐 이런 것처럼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고, 흩어진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고, 중심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보여주는 그, 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분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분위수 편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 많이 들어봤죠. 여기 쭉 설명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비대칭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죠, 외도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외도하고 외도 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2가 어떤 자료를 그죠, 우리가 프로야구 연봉 앞에 했던 자료 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엑셀로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엑셀을 이용해서 산포도를 계산하는 이제 기술 통계법에 대한 설명을 우리 책에는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설명을 이제 2차 시에 엑셀 실습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단원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펴놓고 보시면서, 정리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그죠? 저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3장 보시면 데이터의 특성을 대표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틀어 뭐라 보니까 기술 통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균이죠. 자, 평균은 보통 그죠? 이렇게 봅니다. 자료가 표본이 있죠, 표본.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표본 자료하고 모집단하고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표본 자료가 예를 들어서 뽑았습니다. X1에서 X2에서 X의 N의 개의 그죠? 자료가 있죠. 이 자료의 이제 평균은 이게 N의 개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자료를 다 더하기 해서 개수로 나눠주면은 이것을 갖다 우리가 평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시그마라는 기호 알죠? 시그마가 i가 1에서 n까지란 말은 xi를 그죠? 1부터 n까지 시그마 대라는 양이죠. 그래서 표시할 때
여기는 여기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자료의 값 이게 끝에 자료의 기호죠. 그래서 이제 x의 i 해버리면 이건 뭡니까?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끝에 있는 자료까지 끝에가 n이니까 그죠? x의 n 그러니까 요걸 n까지 더하기 하라는 기호를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시가 되지만은 이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면은 좀 뭐죠? 간편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100대당 결함 개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100대를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결함 개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3개의 자동차 브랜드의 2010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 포르쉐는 100대당 그죠? 83개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드는 93개, 혼다는 95개, 현대는 102개 이렇게 결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33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x의 1이고 요거 x의 그죠? 2가 되고 계속하면은 여기 x의 얼마입니까? 33개라 그랬으니까 3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n이 33개면은 자동차 브랜드 표본이죠.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 x바로 표시하고 x바는 33분의 이거 다 대입니다. 83 더하기 86 더하기 쭉 대입입니다. 이거 다 대주면은 3785가 나오고 그래서 33을 나눠주면 114.697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동차 100대당 결함이 평균이 114대가 되는 거죠. 현대가 100이니까 그죠? 평균보다 조금 낮으니까 뭐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뭡니까? 그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제 점 그래프라 그러는데, 그죠? 이 점 그래프로 표시해보면은, 자, 80에서 90 사이에 이제 요거 이제 결함 개수입니다. 요 점들의 개수가 33개죠, 그죠? 요 점의 개수가, 점 개수가, 그죠? 33개입니다. 33개를 위치별로, 그죠? 랜드로버가 170이죠. 170 여기 있는 거죠. 그래 다 해보면은 요거의 평균이 여기 얼마입니까? 약 여기 얼마 나왔죠? 114.697 이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자료가 평균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약간 뭐가 됩니까?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중간에 볼록하게 튀놓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에 흩어진 정도가 여기는 왼쪽은 좀 촘촘하고 그죠? 여기 많이 흩어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특성들도 나중에 수치로서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평균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이제 우리 공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평균의 특성은 뭐냐니까, 평균 특성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죠?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빼서 합해주면 제로가 나옵니다. 이 평균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114.697이니까, 그죠? 요것처럼 자료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그래서 요 83 빼기 얼마입니까? 114.697하고, 그래, 다 빼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해주면은 반드시 항상 제로가 나온다. 이거의 특성이 바로 평균의 특성이고 이 평균이 자료의 뭡니까? 균형점이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에 대합니다. 이제 평균은 우리가 앞에처럼 이제 했는데 이 중앙값은 어떻게 된 것이다. 자,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니까 자료의 어떤 뭡니까? 크기하고 관계없이 순서를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자료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값에 대한 평균이고 이거는 자료에 대해서 위치가 중간이라는 위치입니다. 중간값. 그래서 중간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어떤 크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간에 있는 자료를 중앙값이라 한다.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일 때, 이제 중앙값일 때,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다섯 개의 중앙은 여기 바로 중앙이죠. 여기 중앙이 되죠. 여기 바로 중앙이 되죠. 그럼 홀 쏠 때는 중앙이 쉬운데 짝 쏠 때는 어쩝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짝 쏠 때는 요거 두 개의 뭡니까? 평균을 갖다가 중앙으로 합니다. 요 두 개 값이에요. 그죠?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표시하면 자 자료가 홀수일 때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유일한 숫자가 중앙값이며 자료가 짝수일 때는 뭐랬습니까? 위치하는 두 개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자 홀수일 때는 자 중앙이 요거죠. 홀수이면은 2분의 n 플러스를 2로 나누면 그게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니까 5를 2로 나누면 그죠? 2.5가 되겠죠. 2.5가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앙값인데 짝수일 때는 뭐가 됩니까? 짝수일 때는 그 앞에 수하고 그 뒤에 수를 더해서 나누기 해라. 즉 평균을 중앙값으로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뭡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자료가 짝수개입니다. 짝수개면은 요 자료 있죠. 요 자료의 평균 요 자료의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요 중앙이 되겠죠. 요 위치가 바로 중앙값이라는 이야기고 홀수개이면은 뭡니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렇게 균형을 이뤘을 때 요 값이 있죠. 중앙에 있는 값이죠. 이걸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1, 12, 15, 17, 21, 30입니다. 둘, 넷, 자료가 6개죠. 6개면은 뭡니까? 요거 두 개의 뭐가 됩니까? 평균 15 더하기 17에서 1을 나누기 16이죠. 요 16이 바로 뭐가 됩니까? 중앙값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가 둘, 넷, 여섯, 7개죠. 7개도 뭡니까? 7개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죠.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중앙값이 되는 거죠. 중앙값. 그래서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78이다. 둘, 넷, 5개죠. 둘, 넷, 5개에서, 그죠? 여기 바로, 그죠? 중앙값이다. 근데 왜 앞에 했던 걸 또 반복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앙값은 왼쪽보다는 항상 크고 오른쪽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측 절반의 관측지가 중앙값보다도 작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78이 78, 78 이렇게 같을 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자료를 보면 단 3개의 데이터 값만이 78보다 작죠. 51, 66, 71이 작고 5개 값이 78보다 크죠. 둘, 넷, 5개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중앙값이라서 중앙값 왼쪽이 뭡니까? 항상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평균하고 그죠? 평균하고 중앙값의 차이를 보시면은 자 평균하고 중앙값 차이는 중간값 평균을 뭡니까? 중간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중앙값을 중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대표값으로서. 제가 경우 보시면은 평균은 뭐냐니까 데이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극단적인 값이 포함될 경우에 그 값이 뭡니까? 평균이 왜곡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이 높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높은 점수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낮은 점수는 작은데 높은 점수가 되게 많다 해버리면은 그 높은 점수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것은 뭡니까? 이 어떤 자료의 중앙으로 또 대표값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 되죠. 우리가 흔히 뭡니까?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 이야기할 때, 평균 소득 이야기할 때 굉장히 높죠. 만약에 평균을 할 것 같으면, 그죠? 평균 소득이 한번 500이 될 수도 있죠. 왜냐니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그룹의, 그죠? 임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약에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주면 평균값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평균은 뭐가 됩니까? 내가 뭡니까? 평균 500만 원 못 버는데 왜 평균 500이야? 이런 뭡니까? 왜곡된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소득 같은 거는 뭡니까?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소득 대비해서 그죠? 일렬로 쫙 세워놓고 중앙에 위치하는 우리 국민의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 있죠. 그거를 우리가 대표 소득으로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평균을 이용하면 왜곡 때문에 정확하게 그 대표를 이제 대표값으로 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값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어떨 때는 평균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중앙값을 사용하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됩니까? 성적 있죠, 성적. 성적이 대표를 뭡니까? 중앙으로 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니까 평균을 뭡니까?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란 건 뭡니까?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만약에 그죠? 중앙값을 평균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죠? 평균 해버리면은 100점 맞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중앙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위치의 중앙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적은 뭡니까? 성적이 높아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죠. 그래서 평균을 높다는 이야기는 이 뭡니까? 잘 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적은 주로 뭡니까? 평균을 이용해서 대표값을 사용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평균이 갖고 있는 유용한 수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의 표본의 크기를 곱하면 항상 데이터값이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곱하면 항상 데이터값이 합계가 나온다는 이런 뭡니까? 수학적인 어떤 성질들이 평균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니까 수학적인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뭡니까? 중앙값은 그냥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값을 중앙값을 사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어떤 성질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자료를 내거나 뭐 이럴 때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뭡니까? 평균을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중앙값을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뒤에가 뭡니까? 절삭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절삭평균을 사용해서 그 자료를 대표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삽니다. 자, 이제 바로 나오죠. 절삭평균, 절삭평균. 자, 절삭평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삭평균은 평균의 장점과 중앙값의 장점을 갖는 대표값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정하는 값에는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절삭평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계산은 일반적인 평균과 동일하게 계산하됩니다. 최상위하고 최하위 데이터의 K%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더하기 최하위가 K%니까 최상위는 뭡니까? 최상위는 2분의 K% 또는 최하위도 2분의 K%씩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그래서 최상위의 2분의 K% 제외하고 최하위의 2분의 K%를 제거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절사평균이 되겠습니다. 이 절사평균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로 강의평가이죠. 우리 강의평가는 절사평균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평가를 물론 그죠 공평하게 잘 할 수 있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뭐가 됩니까? 뭐 교수관 입대해가지고 완전히 낮은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이 교수는 우리 뭐 지도교수도 해가지고 최상위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 그 평가의 자료가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한 10%, 20% 그러니까 최하위 10%, 최상위 10%의 자료는 제외해버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대표값을 사용하는 게 이제 강의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겨 스케이팅 있죠. 피겨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사평균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 선수가 만약에 내 제자라든지 우리나라 선수 같으면은 점수를 잘 주고 싶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 나라는 그죠? 우리나라하고 원수진 나라라 해서 그죠? 점수를 잘 못 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잘 준 점수, 제일 못 준 점수를 절삭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그죠? 여러분들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스포츠에도 많은 절삭평균을 사용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한 게 목적이니까 그죠? 적당하게 뭡니까? 평균, 절삭평균, 뭐 중앙값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3.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자료에 대해서 40%의 절삭평균이라는 것은 제거 개수가 뭡니까? 모르죠. 그래서 40% 절삭평균이니까 5%에 대해서 40%가 제거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제거되는 개수를 만약에 x라 해버리면은
자, 5개 중에서 x가 바로 뭡니까? 제거되는 경우죠. 그래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되는 최하위, 최상위 뭡니까? 개수는 2명입니다. 자, 이것을 최상위, 최하위가 2명이므로 최상위 1명 또는 최하위 뭡니까? 1명을 제외한 뭡니까? 나머지 뭡니까? 3개. 그래서 1, 2, 3, 4, 5개 있으면 요거 제외하고 이쪽 제외하고 그죠? 나머지 3개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것을 대표값으로 하는 평균을 절사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그죠? 2차 시에 2차 시에 그죠? 엑셀에 대해서 그죠? 그 수업 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뭐 산포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한자죠, 그죠? 분포가 흩어질 산이니까 분포가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변동성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것이 그죠?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대한 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모두 동일한 평균을 갖고 있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 변동성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일주일이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2사람이죠. 그 다음에 4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 둘, 6명입니까? 5명이죠. 하나, 둘, 셋, 5명. 5명이고, 그 다음에 5시간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 2명이 되는 거죠. 자, 일주일에 공부 시간이 2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 3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2명, 그 다음에 4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3명, 2명, 1명에서 총 9명이죠. 총 9명. 총 9명이 되겠죠. 총 9명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공부 시간이 그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자, 어떻습니까? 모두 이걸 평균 내보면 평균이 똑같습니다. 평균은 같지만은 이 세 개의 자료를 봤을 때 뭡니까? 다르죠? 이거는 뭡니까? 4시간에 좀 몰려 있죠. 이거는 4시간으로보다 조금 퍼져 있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퍼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변동성이라는 이건 이제 이걸 변동성이 뭐가 됩니까? 퍼져 있으니까 변동성이 높죠. 이걸 변동성이 높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 변동성, 이거는 변동성이 낮다 그러죠. 낮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치화로 이거를 이제 이 정도를 뭡니까? 수치로 표시하자는 거죠. 여기 나중에 가면 이제 분산 들어봤죠? 분산, 표준 편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져 있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자료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 앞에서 했던 뭐였습니까? 대표값을, 그러니까 중심을 표시하는 대표값은 뭐가 있죠? 평균, 중앙값, 절삭, 평균에서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변동성을 측정하는 데서는 범위,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사분위수 이래서 그죠? 4개입니까? 하나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산포도, 즉 변동성을 측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보겠습니다. 범위는 주어진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해주면 범위가 나오겠죠. 아, 범위가 이 정도로 넓구나. 그죠? 1하고 2 하면은 2 빼기 1은 1이죠. 그럼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되죠. 그 다음 1하고 뭐가 됩니까? 6 끝에 뭐가 됩니까? 이 범위가 6 빼기 1은 5니까 이 범위가 뭡니까? 5가 되는 거죠. 범위가 더 넓죠. 그러면 뭡니까? 이 범위가 더 많이 퍼져 있고 작게 퍼져 있다. 이걸 이제 표시하는 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는 뭡니까? 정보가 별로 없죠. 오직 2개의 극단적인 데이터만이 고려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단점이 되겠죠. 이는 뭡니까?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만 있고 나머지 정보는 전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범위는 변동성을 측정하지만은 뭡니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자료가 뭐랬습니까? 표본 자료하고 그죠? 표본 자료하고 뭡니까? 전수 자료이죠, 전수 자료. 우리 국민들의 모든 대상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되겠고 표본은 표본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본 자료일 때 쓰는 용어가 그죠? 여기는 지금 따로 구분 안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표본 분산, 표본 자료일 때는 주로 그죠? 표본 분산 또는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수 자료일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표본 평균 또 이렇게 또 평균도 그죠? 표본 평균 이렇게 쓰죠. 자, 전수일 때는 이제 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죠? 모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평균 이러한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용어 사용하는데 이제 용어에 이제 말이 틀리니까 이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도 그죠? 기호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죠? 자, 표본 분산일 때는 S의 제곱, 이제 용어는 S의 제곱을 씁니다. 그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치는 거니까 그죠? S가 되겠죠. 그다음 표본 평균은 X의 이 바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표본 자료는 항상 S의 제곱, X 바라는 방향을 쓰고 전수 자료일 때 그죠? 모분산일 때는 뭡니까? 시그마의 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 다음에 평균은 뭡니까? 뮤 해서 U.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기호 보시면 이제 대부분 표본 자료를 폈죠. 그래서 이제 표본 자료냐 또 전수 자료냐에 따라서 이 기호를 그죠 다르게 쓰고 나중에 우리가 가면 여기 그죠 6장에 가시면 6장부터 그죠 표본 자료죠 그죠 그래서 표본 분산 표본 평균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이걸 구분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이 자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나중에 평균은 같은데 그죠 이 분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공식이 다릅니다. 자,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공식을 이제 여기서 소개할 텐데, 그죠? 이제 그 설명은, 2차 시, 그죠? 2차 시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는, 3주 2차 시 수업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잠시 쉬시고, 2차 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